안녕하세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와 우주 관련주를 지속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양자 우주 모험가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리제티 컴퓨팅 관련해서 좀 다뤄볼게요. 뭐 리제티 컴퓨팅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 주가가 죄송합니다. 양자 컴퓨팅 주가가 어제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죠. 40%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인데 4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에게 매우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기까지 약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젠슨 황의 발언 전문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투자하기 좋은 시점인지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장 마감 기준으로 45% 폭락을 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39% 떨어졌고요. 같은 분야의 이제 D-Wave 퀀텀, QBTS죠. 그리고 퀀텀 컴퓨팅, QUBT 같은 경우는 약 각각 36%, 43% 폭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젠슨 황의 해당 발언은 아시다시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5 무대에서 에버코어 ISI라는 기관 애널리스트 마크 리파시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등장했는데요. 전문을 좀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회의를 주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젠슨, 여러분들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몇 가지 발표를 하셨는데 이 기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전략은 무엇인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5년, 10년, 15년 등 어느 시점을 예상하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애널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타임라인을 두고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여러분이 보유한 가속 컴퓨팅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젠슨 황, 물론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데이터, 고성능 연산, 대규모 조합 계산 문제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데이터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데이터 문제에 적합한 이유는 양자 컴퓨터와의 통신 방식이 마이크로파를 사용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는 양자 컴퓨팅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리고 역으로 접근해 보면 양자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작위 숫자 생성이나 암호화 같은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들은 소규모 데이터와 고성능 연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는 컴퓨팅 회사다, 우리는 가속 컴퓨팅 회사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CPU를 사용하여 그레이스 칩을 개발을 했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개의치 않다. 우리는 단지 일반 컴퓨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고 싶을 뿐이다. 양자 컴퓨터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함께 오류 수정을 수행할 클래식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식 컴퓨터는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컴퓨터여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클래식 양자 컴퓨팅의 핵심 역할을 하는데 완벽한 회사다. 현재 세계의 거의 모든 양자 컴퓨팅 회사가 우리와 협력을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와 두 가지 방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양자 클래식 방식을 Q다, Q라고 부르며 CUDA Q라고 부르고, 우리는 CUDA를 양자 컴퓨팅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아키텍처 개발,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젠가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우리 기술을 사용한다. 우리 현재 양자 비트 수 기준으로 대략 5에서 6차원 정도의 크기를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약 15년 내에 매우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약간 이른 시기일 것이다. 30년이라고 한다면 너무 늦은 시기일 것이다. 하지만 20년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간 지점을 꼽았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최대한 빨리 그 기술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결국 문제가 했던 발언은 양자 컴퓨팅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매우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 약 15년이라고 하면 너무 이른 시기고 30년이라고 하면 너무 늦은 시기일 것이다. 하지만 20년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 이 발언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걸로 두고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전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그래서 양자 컴퓨터 테마 사이클 끝났나 이거겠죠?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은 작년 11월 말과 12월 아니죠. 12월 전반에 걸쳐서 기술 발전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로 급등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아마존이 양자 컴퓨팅 자문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AWS, 아마존 웹 서비스죠. 고객이 양자 컴퓨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었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18일 엔비디아의 양자 컴퓨팅 개발 키트를 자사 하드웨어에서 성공적으로 실행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퀀텀 컴퓨팅은 11월 20일 자사의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단 칩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게다가 미국 정부도 양자 컴퓨터 산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12월 3일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이 2018년 국가 양자 이니시티브 양자 이니시티브 법안을 재승인하고 양자 컴퓨팅 연구를 위해 추가로 27억 달러를 지원을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제대로 들어 부은 것은 아무래도 구글이었죠. 12월 9일 구글이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인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칩의 성능을 강화하면서도 기술적 문제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그 기술적 문제는 더 강력한 양자 컴퓨터일수록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이 섹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뉴스들이 연달아서 발표되면서 주가도 이렇게 지금까지 상승세를 보여왔던 거죠. 그리고 수요일, 그러니까 어제 급락에도 불구하고 퀀텀 컴퓨팅 관련 주가는, 양자 컴퓨터 관련 주가는 여전히 6개월 전과 비교해 엄청 상승했습니다.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1400% 상승했고 리게티는 850% 죄송합니다. 850% 이상, D-Wave는 360% 그리고 아이온큐는 265% 상승한 상태입니다.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젠슨 황이 실용적 응용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음에도 엔비디아는 여전히 양자 컴퓨팅에 베팅을 하고 있죠.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거의 모든 양자 컴퓨팅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지난 2022년에는 엔비디아가 자사의 CUDA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이제 현재는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해 확장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젠슨 황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팅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이를 보완하는 가속 컴퓨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의 경우 오류를 수정하려면 고성능의 클래식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클래식 컴퓨터는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컴퓨터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에게 전했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해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섹터가 지금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보유량도 어마어마한 주식들인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개인들의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온큐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약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다만 이 상승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V자 반등을 할 것이냐 그 여부는 좀 불확실한 것 같고 한 번 오르고 추가로 떨어지면서 저점을 찍은 다음에 재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재미로 가볍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소위 말해 정찰병을 보내봐도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진지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소위 말해 곡소리가 극에 달했을 때쯤, 개인 투자들의 곡소리가 극에 달했을 때쯤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려거든요. 지금 굉장히 리스키하긴 한데. 그리고 현재 시간으로 1월 9일 아이온큐가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이벤트를 호스팅하고 패널로도 참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상승 요소로도 작용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온큐가 대장주이고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인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단기적으로 보면은 뭐든지 이제 투기 영역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매우 조심해야 하니까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컨텐츠의 목적은 투자 추천이 아니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 앞으로도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나 그리고 저는 이제 우주도 앞으로도 다루려고 하는데 이 부분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